이제 지금 고점 신호다. 지금 팔고 나와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지금이 이제 시작이다. 이제 이 차트의 끝까지 올라갈 텐데 이 금액이 얼마냐? 최소 3억에서 한 5억 정도. 그래서 네. 2024년 노벰버, 2025년 페이브러리 2월 음. 이때가 마켓탑을 찍는 기간이 될 확률이 과거 3번의 반감기를 분석했을 때 나오는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눈 딱 감고 4년 버티시면 1비트코인 10억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진짜 이번 일생일대의 기회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웅달님하고 같이 비트코인 1억 넘은 기념으로 급하게 줌으로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웅달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1억 넘은 거 어저께 보셨나요? 아, 그럼요. 네. 아, 저는 직접은 못 보고 보내주셔가지고 봤어요. 캡처본으로. 아, 네, 진짜 한 3년 걸린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요. 그렇게 3년 오래. 만에. 제가 사실은 투자 기간이 2년 정도 돼가지고 아하. 2년 만에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비교적 좋은 때에 들어가셨네요. 네, 그러면은 제가 또 오늘 한번 비트코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을 찍었습니다. 왜 정확하게 1억? 딱 1억일 때 캡처하셨네요. 네, 이거 보내주셔가지고 저희 아, 거래소 본부에서 네네. 한 그 회원분께서 멤버분께서 남겨주신 거죠. 네. 뭐 가져와 봤고 그 이유가 이제 뭐 영국에서 ETF, ETN을 승인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막 트럼프가 이제 비트코인 거래하는 거 막지 않겠다. 네네.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사실 저는 뭐 이런 호재가 아니더라도 금방 뚫을 것 같더라고요, 느낌상. 네. 그래서 물론 지금 또 이렇게 1억 위로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7만 달러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근데 음, 결국 시간의 문제였지, 결국 될 거였다. 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레인보우 차트상으로 이제 가격을 좀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정고점을 뚫는 순간은 이제 마냥 싼 구간만은 네. 아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도 이제 호들의 영역에 들어왔다. 그리고 이미 가진 자의 영역이지 이제부터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긴장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길게 보면 다음 반감기까지 이렇게 4년을 보고 매수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잘못 매수하다가는 물릴 수도 있고 네. 판단을 자칫 잘못할 수도 있다. 그런 순간이 이전에 사신 분들보다는 확실히 위험도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사실 분들은 장기로 보고 투자하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지금 이렇게 사서 뭐 어느 정도 산 다음에 중간에 그 단기 자금을 갖고 오신 분들은 일부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고점을 뚫는 게 그 의미가 큰 게 요것도 이제 플랜 B가 오늘 트위터에 올린 그림이거든요. 네. 여기 보면은 이게 첫 번째 반감기, 두 번째 반감기, 세 번째 반감기인데 이 정고점을 뚫는 순간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이렇게. 음, 그래서 어떤 분들이 지금 1억 넘으니까 그 1억이 주는 그 숫자의 압박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고점 신호다. 지금 팔고 나와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지금이 이제 시작이다. 100m 달리기 그 총성이 딱 울리는 순간인 거죠. 울렸죠,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빨리 튀어나간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시 부정 출발로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제 7만 불 좀 밑으로 떨어질 수는 있는 건데 음, 또 어차피 또 총성을 울리게 되잖아요. 네. 그런 순간에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차트의 끝까지 올라갈 텐데 이 금액이 얼마냐? 보통 이제 전문가분들이 예측을 하는 거는 최소 3억에서 한 5억 정도. 오,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게 더 있죠. 알파, 김프. 음, 김프가 지금도 막 6%, 7% 되는데 이게 이제 10%, 막 15% 늘어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막 5억이 아니라 5억 5천, 6억 막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웅달님 개인적으로는 얼마 정도, 고점이, 이번 사이클 고점 얼마 정도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그래도 한 3억, 4억은 갈 수 있지 않을까? 3억에서 4억 정도 보고 계시나요? 그리고 요거를 제가 그 자료가 있기는 한데 네.
되게 합리적으로 추론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거를 오늘 제가 여기에는 안 갖고 온 것 같은데 그거에 의거하면 그 3억 정도는 그 정말 무난하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제가 그렇다고 해서 3억에 팔진 않을 겁니다. 하나도요? 저는 오히려 더 일찍 팔 거예요. 아, 큰 생각 같아서는. 네. 얼마 정도에 파실 계획이세요? 저는 빠르면 1억 5천. 그리고 분할 매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분할 매도. 그러니까 음, 1억 5천도 한 방에 다 파는 게 아니라 네. 비트코인 한 개가 이제 1.5억이 됐을 때 한 개를 30일에 걸쳐서 아, 그러니까 0.03개씩 뭐 이런 식으로 파는 거죠. 네네. 근데 이거는 근데 진짜 너무 지금은 그 너무 러프한 거고 네. 이제 앞으로 수많은 정보들이 또 들어오면서 조정이 되겠죠. 그러면은 네. 예를 들어 뭐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1억 5천이 아니라 2억이 되는 거고 조금 좀 이게 매크로가 심상치 않아. 그 변수가 생기는 것 같아. 그러면는 1억 5천까지는 그냥 거의 무조건 갈 것 같은데 이 분할 매도 기간을 줄이는 거죠. 더 뭐 20일이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율을 할 것 같아요. 그 웅달님 매도하실 때 네. 방송에서 말씀해 주실 거죠? 저는요, 그 1억 5천은 전에는 안 팔 거거든요. 음, 지금 생각으로는. 그리고 파는 거는 말씀드리고 팔게요. 그럼 우리 업비트 네. 기준으로 1억 5천이 되면 또 이렇게 네. 줌으로 한번 만날까요? 좋아요. 앞으로 좋습니다. 계획 그래서 어떻게 되시는지? 어떻게 됐는지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막 1억 5천에 판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팔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또, 만약에 1억 5천이 4월 음, 달에 되면 좀 팔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뒤에서 좀 또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네. 피크 지점이 어디인지, 어느 기간인지,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음, 끌고 가고 싶어요. 네네.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그때가 높다라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좀 소개해 드릴 거고. 그래서 아무튼 약속드리는 거는 방송으로 하기 전에 먼저 팔지 않겠다. 그건 안 하겠다. 아, 네. 예. 의리의 남자입니다. 방송에서 뒤에는 얘기하고 팔겠지만, 팔겠다. 네. 뒤에는 팔겠지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저희가 반감기 때 얼마만큼 가격이 그 고점을 뚫은 상태에서 얼마만큼 상승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반감기 때는 이게 100배 올랐어요. 100배. 한 110배 되네요. 110배. 그 다음에 두 번째 반감기 때는 28배. 네. 세 번째 반감기 때는 약 7배 올랐거든요. 이게 고점을 뚫은 다음에 그만큼 올랐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 그러니까 지금 요것도 이제 8천 정도, 요 정도 오면은 이제 고점을 뚫겠죠. 7만 네. 달러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7배면은 한 5만 불이잖아요. 50만 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추 이 금액이 나오는 거죠. 네. 요걸로 따졌을 때.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해석하죠. 그 700%가 점점 이게 그러니까 줄어들지 않냐. 100배, 그 다음에 30배, 7배 이런 식으로 줄어들지 않냐. 그러면은 이번에는 한 3배 가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에 보면 신민철 작가님이 왜 세 번째 반감기에는 7배밖에 오르지 못했는지 갑자기 28배에서 확 줄잖아요. 네. 그 이유를 서술하고 계세요. 뭐 중국 이슈, 테슬라 이슈, 금리 상승 등등등 여러 가지 이슈를 언급하고 있는데 요런 이슈는 정말 그 순간 대형 악재였던 거예요. 음, 매크로 이슈였던 거죠. 그리고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이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번 장에. 네. 그리고 없으면은 이때도 없었다면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이때 더 올라갔으면 줄어든다 해도 이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저는 3억까지는 거의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와, 3억이면 지금 가격보다도 지금 3배. 가격 3배니까 200% 수익을 더 얻는 건데, 생각만 해도 되게 행복한데요. 맞아요. 근데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요거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언급했는데, 이 강세장, 막 이제 7배, 막 10배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죠. 네. 이 올라가는 동안 그냥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30%의 하락, 이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음, 이분이 이제 그런 반감기들을 경험해 봤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요 차트를 보시면은 요게 두 번째 반감기, 요게 세 번째 반감기, 요게 네 번째 반감기거든요. 요게 네 번째 지금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 불마켓이잖아요. 그죠? 뜨거운 장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서도 평균 32% 하락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어, 일곱 번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락을 맞으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지난 반감기 때도 이렇게 거의 다섯 번 큰 충격이 있었던 거고 평균적으로는 24%. 네. 이번에도 벌써 네 번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음, 확실히 이 수치를 보면 줄어들었어요. 이때 뭐 15%가 하나 있긴 하지만 네. 전반적으로 이 평균값이 줄어들고 있죠. 근데 저는 앞으로도 이게 더 줄어들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음,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네. 앞으로는 이제 기관과 그다음에 큰 기관도 들어오고 국가적 채택도 늘어나면서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1, 20% 정도의 조정은 여전히 많을 것이다. 네. 이런 거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때 두 번째 때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요. 이래요. 진짜 막 이야, 38% 빠졌다가 138% 오르고요. 38% 행복한데요? 빠졌다가 106% 오르고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4848 잘못하면은 이거 망하는 거죠. 이거 못 먹어요. 138, 106, 211, 164 이거 못 먹어요. 네.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이걸 4848 하고 중간에 뭐 타이밍 재고 전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못 한다. 맞아요. 정말 고수가 아니면 그래서 그냥 적절한 때 사서 붙들고 가라. 이거 4848 하다가 개수만 다 잃잖아요. 그러니까요. 싼 가격에. 그렇게 되게 십상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또 오늘 재밌는 건데 이분이 트위터에서 남긴 건데요. 비트코인이요. 네. 전고점을 돌파한 다음에요. 8개월에서 11개월. 음, 이때 마켓 탑을 찍는 거예요. 아, 최고점. 최고점을 다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패턴을 적용했더니 이게 8개월에서 11개월이니까 이번에 고점을 뚫었잖아요, 저희가. 네. 어제 뚫었다고 해야 되나요? 네, 1억을 어제죠. 어제 뚫었으니까 어제부터 8개월에서 11개월인 거예요. 그럼 한 11월에서 1월쯤 되나? 맞아요. 그래서 네. 2024년 노벰버, 2025년 페이브러리 2월. 음, 요때가 마켓탑을 찍는 기간이 될 확률이 과거 세 번의 반감기를 분석했을 때 나오는 결과라는 거죠. 우리가 비슷하게 예측하는 거랑 음,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성정길 대표님이 한 6개월 더 빠르게 이렇게 다가온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거랑 되게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한 가지 이제 고민은 이때 과연 마켓탑을 찍고 하락을 할 건데 네. 그때 얼마만큼 빠질까도 한번 이제 앞으로 생각해 볼 포인트인 것 같고 네. 그리고 과연 진짜 이 11월, 2월이 맞는지도 우리가 계속 점검을 하면서 이게 갔다가 더 올라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사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8개월, 11개월, 1년 안에 네. 3억, 4억, 5억이 되는 거거든요. 이 비트코인이. 그러니까요. 엄청난 돈이 지금 손에 쥔다는 거기 때문에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죠. 이게. 네, 우리 한 업비트 기준으로 5천만 원 찍을 때마다, 그러니까 1억 5천, 2억, 2억 5천, 3억 될 때마다 이렇게 긴급 진단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30%, 그러니까 20%, 30%의 하락이 결합된 게 있는데 이제 올해 11월, 내년 2월까지, 그러니까 약 1년 동안 이게 쭉 갈 건데 이때 잘못 사파살팔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이렇게 호드를 하면서 딱 포인트를 잡아서 1.5억, 2억, 2억 5천 분할 매도 하시라. 네, 또 진짜 길게 보시는 분들은 그냥 한 4년 가지고 가시면 저는 비트코인 다음에 이번에 은 넘었잖아요, 시총. 네. 이게 은이 엄청난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역사가 몇 천 년 되는데, 금은 동이잖아요. 네, 이게 막 진짜 중국의 무슨 주나라 때 막 이럴 때도 은 쓰고 막 이랬었던 음,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비트코인이 15년 만에 넘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금도 넘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시간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10배더라고요, 딱. 네, 네. 지금 그러니까, 시세 기준으로. 그러면 10억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눈 딱 감고 4년 버티시면 1비트코인 10억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 10개 작년에 모으신 분은 뭐 그냥 음, 100억 부자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10개까지 진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딱 매도해도 네, 하나당 10억씩 간다고 하면 이제 좀 짐이 가벼워졌으니까 오래 가져갈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남은 5개로 뭐 다른 데 또 사도 되시는, 뭐 부동산 같은 거 사도 되시는 거니까 네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2030년 지나면은 10억만 있겠습니까? 그게 15억, 20억 가겠죠, 계속. 노후 대비는 비트코인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인플레이션 해지가 다 되니까. 입니다. 그래서 진짜 비트코인은 진짜 이번 일생 일대의 기회인 것 같아요. 제가 투자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저는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하늘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알아보는 눈과 그때 적절한 자금이 있었던 거. 네, 그리고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게 내 눈앞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마이클 세일러는 그거에 비유하시더라고요. 애플 주식을 자기가 발견한 거. 음, 그래서 이분이 10년 보유하다가 엄청난 돈을 벌고 나오셨대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저는 이제 애플도 못 잡고 테슬라도 못 잡았지만 이제 제 눈앞에 이제 비트코인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물론 결과는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슴 떨리는 이거를 항상 이렇게 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나중에 10년이 지나면 1억 미만에 잡았다는 것 자체에도 참 맞아, 대단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 덕현님이 1 비트코인을 6천만 원에 지르시고 네. 두 번째 비트코인을 9,500에 지르셨거든요. 아, 네. 근데 인간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9,500에 지르고 한 10%가 빠진 거예요. 그때 되게 후회하셨잖아요. 방송에서 봤는데. 방송에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좀 격한 표현이긴 한데 자기 손가락을 자르고 싶었대요. 그리고 아내분께서도 그거 조금만 이따 사지 왜 그걸 지금 사가지고 1,000만 원이나 손해보냐. 근데 이게 1억을 또 뚫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또 싹 녹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과거가 또 사라지는 거지. 근데 저도 비슷한 게 저는 이제 2년 전부터 이렇게 계속 매집을 해왔는데 그때도 사면 막 계속 떨어졌거든요. 음,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맞아요. 수량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그냥 장땡인 거예요. 지금 1억 됐으니까 지금 그때 저희가 4천에도 사고 5천에도 사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그때 사는 사람이 그냥 뭐 왕인 거죠, 그냥. 맞아요. 이건 돌이켜보면. 수량이 중요하지, 언제 얼마에 샀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또 제가 좋아하는 마이클 세일러 네, 제일 형님께서 좋아, 세일러 웅. 어제 또 사셨더라고요. 네, 12,000개 산 거 보고, 네, 최근에 3,000개까지는 제가 소식을 들었었는데, 네, 12,000개 또 산 거 보고, 네, 왠지 그 세일러 웅이 네. 5,000개 더 모을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21만 개. 네, 딱 네, 의미가 있잖아. 2,100만 맞아요. 개, 1%. 맞아요. 근데 이분은 아마 계속 사실 것 같아요. 21만 개 넘어도? 네, 넘어도. 그리고 음, 그걸 밝혔어요. 그리고 계속 또 사겠다. 네, 그리고 이번에 주가가 거의 한 20% 하락한 적 있었거든요. 한 5일 전쯤에. 네. 근데 그 전환사채 발행하면서 그게 얼마였지? 1조 원인가? 뭐 엄청 컸어요, 이야, 수가. 대박이네. 근데 그거 다 이제 비트코인 산다고 했는데 그게 더 대박은 다 모였대요, 벌써. 어, 그래서 이제 그걸로 또 비트코인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주가의 호재로 작용하니까 그게 더 재밌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20% 빠졌다가 순식간에 지금 또 1,500불, 1,600불까지 올라왔어요. 네.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은 좀, 용자들만, 강심장인 분들만 투자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좀 용기를 얻으면서 나갈 수 있는 것 같고, 또 뭐, 오태민 교수님, 또 천백만 작가님, 신민철 작가님들의 책, 그리고 또 저희 성정길 대표님께서 매일 또 라이브 해주시잖아요, 방송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매일매일 이렇게 용기를 얻고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저희도 지금 뭐 이야.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도 저는 지금도 사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음, 너무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면은 진짜 뭐 4년 보신다고 해도 10억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분할 네.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선은 일단은 1.5억 밑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다.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책임이니까. 그리고 이제 사고 있다. 제가 1.42개였거든요. 그래도 음, 또 며칠 했더니 또 0.02개가 늘어서 저는 계속 사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도 좋은 선택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웅달님은 1억 네. 5천 전까지는 계속 사시는 거예요? 매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도 통장에 한 10만 원 정도씩은 음, 최소 음. 진짜 한번 계속 사보려고요. 그냥 2억 돼도 3억 돼도. 그러면 그 매도를 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맞아요. 특이하네요. 매도하면서 사는. 그러니까 그거는 비트 세이빙으로 걸어놓고 음, 이거는 그냥 아예 생각을 안 해. 그냥 이거는 기계로 아,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매수와 열어보지도 않아. 매도를 같이.
그냥 이거는 그냥 디폴트로 그냥 빠져나가는 정기요금 같은 거. 음, 그냥 관리비고, 왜냐면 이것도 제가 가서 막 매도 사고 10만 원 사고 이거는 그 되게 또 피곤하더라고요. 네. 아예 그냥 넣고 잊어버리는 식으로 가면서 저는 이미 갖고 있는 것에서 이제 매도를 하겠다. 비트 세이빙 매수는, 그러니까 자동 매수는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네, 그거를 그래서 한 2억, 3억 될 때까지도 아, 지금 이번 생각하고, 사이클까지만 아니, 우선은 계속 해볼 것 같아요. 왜냐면은 3년 아까, 동안요? 네,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어, 지금 마음 같아서는 그래요. 왜냐면 이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 작으면, 그렇고 또 진짜 오늘 또 말씀드린 대로 10억이 될 수도 10억이 되면은 그것만 솔직히 확신만 한다면 100%면 왜 그거를 평생 안 사겠어요. 그죠?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사실 100%가 아니기 때문에 못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될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하니까 그냥 그렇다고 해서 막 몰빵은 못하고 한 10만 원 정도씩은 그래도 사볼 수 있지 않을까. 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최저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요거가 어제 신민철 작가님께서 영상 하나 올려주셨는데 이게 그거거든요. 껄껄껄 하다가 못 사고 라고 할 때 왜- 살 걸, 어, 라고 살 때 할 걸. 껄무새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I'm still waiting 컴퓨터 앞에서 계속 보면서 살 타이밍 재고 있다가 이제 해골이 돼버리는 거죠. 조정 기다리는 해골.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그냥 사서 그냥 어느 정도 물리고 5억, 10억 될 거니까 한 4년 보면 그냥 가자. 금을 넘는다. 은 넘지 않았냐. 그때도 그랬대요. 그 비트코인이 1억 넘는다고 전 반감기 때 얘기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엄청 비웃었대요. 무슨 비트코인이 1억이냐. 그리고 그 은을 넘는다고 한 것도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했대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벌어졌는데도 진짜 말도 안 돼요. 그죠? 솔직히 말도 안 돼. 14년밖에 안 된 게 무슨, 근데 이제 딱 4년, 5년, 뭐 길게는 이제 뭐 좀 10년이겠죠. 뭐 이렇게 지났을 때 금을 넘는다. 음, 근데 모든 인생이 뭐 베팅 아니겠습니까? 뭐 이게 뭔가 걸어야 되잖아요. 네. 저는 될 것 같아요. 네, 될 것 저도 한 같습니다. 10년에서 15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런 가능성을 보고 사실 그게 없어서 뭐 살 것도 없잖아요. 베팅 할 것도 없는 게 인생의 큰 문제 같은데 네. 보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무리되지 않는 금액 정도는 넣어보는 게, 그 기회를 내가 이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걸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이 말이 진짜 되게 중요한 게 지금 뭐 뉴스들에서 연일 떠들잖아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디 보니까 맘카페에서 비트코인 어떻게 사냐 뭐 이거 답변 올라온 것도 여기저기 막 뉴스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음, 그렇게 해서 매수는 아마 다들 조금씩 하실 것 같아요. 음, 근데 매도를 대부분은 하락장에서 다 매도를 해버리실 것 같거든요. 대부분은 그래서 좀 손해를 보고 팔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개미는 항상 아픔만 있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혹시 팔 거면 상승장에서 조금 수익 실현하는 건 괜찮은데 음, 하락장에서는 진짜 제발 안 파셨으면 좋겠어요. 비트코인은, 그죠? 네네, 비트코인만. 그냥 하락장이 왔다 싶으면은 그냥, 아, 어차피 내가 타이밍 놓쳤구나. 이렇게 된 김에 그냥 2, 3년 더 가져가자. 이 네. 생각만 해도 지금 시세보다 훨씬 높아질 것 같거든요. 맞아. 무조건 그 고점은 뚫죠. 전고점을. 네, 그런 걸 생각하면 하락장에서 팔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음,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트코인 수량을 지켜서 잃지 않는 걸 목표로 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